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감사하다는 댓글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힘든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요. 주식은 상승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락장도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락장이 올 거라고요. 원래 그런 거라고요. 항상 즐거울 수만 없다고요. 그냥 그런 게 주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하락장에서 느껴지는 감정들과 상황들을 모두 기억하시고 지금의 경험을 헛되지 않게 보내셔야 합니다. 하락장은 또 올 텐데 올 때마다 힘들어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게 주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좋은 경험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그렇고 주식의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주식은 이런 하락장에서 힘듦에 집중하지 않고 이럴 땐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 집중을 하는 것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을 맞이할 준비를 해놔야 하고요. 다음 주식 지식은요. 테슬라로 마이너스 난 것을 데이터독이나 텔라독, 중소형주로 메꿀 수 있냐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증시 자체와 대형주가 힘이 없으면 중소형주는 손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중소형주는 매수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소형주는 지금 증시가 많이 하락했잖아요. 증시가 돌아서면 단지 많이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반등은 합니다. 아이엔키 보시면 2023년 9월에 하락을 시작하고 2024년 9월까지 하락을 합니다. 증시는 반대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증시 상승에 반짝 중소형주들이 상승했다가 끝을 맞이했습니다. 중소형주는 매수하는 시기가 있고 상승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도 기억해 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증시에 없던 안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등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반등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우린 이미 겪었습니다. 작년 8월에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갈 거다 말 거다 말 나왔을 때인데요. 차트적으로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오면 하나의 음봉으로 해석을 합니다. 최근에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왔으니까 아래 음봉 두 개만 볼게요.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이 같은 구간입니다. 하루의 난폭만 다르지 결과적으로 같은 폭의 하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저점과 금요일의 저점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고요. 이때나 그때나 경기 침체 프레임으로 하락을 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엔캐리 자금 이야기도 있었으니 곧 엔캐리 자금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고요. 이렇게 증시의 위치를 알면 하락의 폭은 다르지만 우리가 한번 겪어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반등 구간이라고 하고요. 이 음봉들은 하나의 음봉으로 봐야 하고 반등이 나온 자리가 여기고요. 그럼 지금으로 돌아와서 같은 구간에 같은 길이의 음봉이 나온 상황이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런 반등이 나와줄지 지켜봐야 합니다. 반등이 없다는 게 지금까지 증시에 없었던 신호가 아닌 거예요. 이제 이런 공포에서 뛰어들 사람이 있을지를 이제부터 우리는 기다려봐야 하는 겁니다. 안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는 또 한 가지는 은행주의 하락인데요. 관세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고 그러면서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분위기에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데 은행주만 버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은행주가 안 좋아서 증시가 안 좋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증시는 전체가 안 좋은 분위기로 하락하면 모두 하락을 합니다. 지금은 섹터별로 나눠지는 악재가 나온 것이 아니고 경제라는 부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나온 것이라서 은행주가 하락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지 은행주가 하락한 게 이상한 것이 아닌 겁니다. 빅테크도 하락하는데 버틸 수 있는 종목은 없거든요. 은행주가 하락해서 증시가 안 좋은 것이 아니고 증시가 안 좋아서 은행주가 하락하는 거라고 보셔야 합니다.
은행주 하락이 추세가 꺾일 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추세는 지수로 확인하고 지수 추세가 무너지면 은행주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지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표현이 되는 거라서 투자 심리가 안 좋으면 은행주도 하락을 하는 거니까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이야기를 하면 약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엔 10% 관세를 한다고 해서 증시가 오르다가 추가 상호 관세가 발표되면서 증시가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사실 관세를 약하게 조절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거든요. 기대도 안 했지만요. 저는 주식 뉴스를 전혀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필요 없는 뉴스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 돌아가는 뉴스만 보거든요. 처음엔 10%에서 그래도 증시가 상승하니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트럼프 쫄았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던 트럼프는 4년 동안 칼을 갈았기 때문에 분명 무언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쫄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 미국을 얕잡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루미늄, 철강으로 저희는 관세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것으로 끝이라는 게 이상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서프라이즈로 상호 관세를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상호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승하고 주식은 떨어진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기 침체가 오고 있냐 아니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국 때도 레스토랑과 상점들이 다 닫았지만 정부에서 돈을 풀면서 지표가 좋으니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하면서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때처럼 흘러가면 됩니다. 관세를 받아서 빚을 갚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해도 경제가 잘 버티면 증시는 상승할 겁니다. 금리 인상하면 증시가 하락할 거라고 했지만 경제가 좋으니 금리 인상을 했어도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증시의 메인은 경제입니다. 전 정부에서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엄청 컸었습니다. 하지만 증시는 상승했고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고 금리 인상을 할 거라서 망할 거라고 했지만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변동성이나 추가적 하락은 배제할 수 없겠지만 정확히 우리는 뭘 봐야 하는지 알고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미국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느냐입니다. 경제가 좋아서 모든 것을 받쳐준다면 증시는 다시 돌아설 거고요. 누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 그게 전문가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느끼시기 바랍니다. 직접 주식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의 상황을 잘 기억하시고 좋은 경험을 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8월에도 이만큼 떨어지면 엔켈의 자금이 나가고 있다 뭐라고 했을 텐데 엔켈의 자금 이야기는 조용한 것 같아요. 더 떨어져야 엔캐리 자금으로 이야깃거리 만들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다고 뭘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어느 종목에 하락 배팅이 많고 기관들이 다크풀이 많다. 지금 이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미국 경제 분위기가 경기 침체 프레임인데 이 경기 침체 프레임이 벗겨지려고 하는지를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세 정책이 없었더라도 이번 해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경기 침체를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관세의 진행 상황만 보시지 마시고 관세 진행 상황과 함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자의 심리는 어떤지 우리는 추적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차트는 심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차트로 증시의 상황을 추적을 하는 건데요. 증시 상황은 지수로 확인을 하고요. 우리는 증시가 데드크로스로 넘어갈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200일선을 끼고 횡보하거나 아래에서 횡보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200일선 아래에 있고요. 50일선이 200일선과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흐름상 나올 일은 드물긴 하지만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지수가 이 구간에서 머무르게 되면 급락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하락을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준비를 하고 하락을 시작하는 건데 바로 추가 하락을 해버리면
하락할 준비도 없이 하락하게 되는 거라 패닉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데드크로스가 되면서 빠르게 추가 하락할 준비를 끝내버립니다. 이후엔 지수가 51선 아래에서 머무르게 되고 51선을 따라서 하락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시면 지금이 대략 이 정도 구간으로 보이고요. 추가 하락을 해버리면 준비 없이 하락을 하게 되는 거라 패닉셀이 나오는데 급락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51선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고요. 지금 정말 중요한 구간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작년 8월 경기 침체 프레임의 분위기로 하락한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더 빠지게 되면 경기 침체 확정인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무조건 올라가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5,100 아래로 5,000까지 해서 추가 하락이 없는지 확인하시면서 가시고요. 데드크로스가 되더라도 반등이 나오면서 51선을 타면 횡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증시 분위기가 좋아지면 다시 상승 기회가 주어지게 되니까요. 이것도 알아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차트처럼 지금은 반등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왔고 반등이 꼭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다음 주는 반등을 희망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고 있으니 놓치면 뒤처질 수 있으니까요. 꾸준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와 물량을 늘리는 자리, 물 타는 자리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하락장에서 지지라인이라고 해서 다 매수해버리면 빠르게 물을 타게 돼서 빠르게 현금을 써버릴 수가 있거든요. 지지라인을 알려주는 사람이 자신의 매물대가 단타 매물대인지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매물대인지 알지 못하고 말씀드리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260, 270은 지지라인이 아닙니다. 제가 240 밑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수하신 분들 계시죠? 앞에 지수 설명 기억하세요.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오면 좋지 않다고요. 그래서 테슬라도 전저점을 테스트하러 간다거나 추세를 그어본다고 해도 200에 도착하면 매수하지 않는 겁니다. 아래 추세 그어서 저점이면 다 그렇게 해서 매수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200달러 밑으로 해서 매물대가 보이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테슬라는 아직 하락할 준비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던 거고요. 이번에 매수 진행하신 분들은 가까운 지지 라인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추가적 하락이 나오면 추가 매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100달러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는 이선 90달러까지였는데요. 100이나 90이나 똑같은 자리이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구간은 물량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물량을 조금 늘리거나 매수를 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지켜보시고 엔비디아는 90달러 밑으로 하락 시 매물대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매수를 잠시 멈추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텔. 이 종목은 멤버십 분들에게 5년 전부터 매수하지 말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매수하지 말자고 했던 종목이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가 많이 하락해서 반등 나오면 같이 상승은 합니다. 이거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매수하셔도 되지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된 종목에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트는 볼 것도 없습니다. 인텔이 대만, TSMC와 파운드리 투자 예비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나오자마자 저는 멤버십 분들에게 무시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뉴스 아니거든요. 인텔을 계속 상승시킬 수도 없는 뉴스고요. 그냥 단타 투자자들에게는 좋았겠지만요. 결국은 다 빠졌습니다. 아마존입니다. 대부분의 판매 품목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고 향후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유입되었다고 해서 하락했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기업은 안 그런가요? 다 똑같죠. 이것도 역시 무시했던 뉴스입니다. 우선 단기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는 170 구간인데요. 단타들이 사용하는 자리이고요. 장기 투자자분들은 150 구간을 노려야 하는데 기다리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170과 150에
물량을 두 개로 나눌 계획을 하시고 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에서는 한 종목 ON 40에 매수하시려고 5개월을 기다리신 분도 계십니다. 구글. 경기 침체가 오면 광고가 감소할 거란 우려가 있었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전체 증시가 경기 침체 때문에 하락하는 거지 각각의 뉴스들 때문에 하락한다고 보시면 안 되거든요. 뉴스를 보는 시각도 바꾸시고 배우셔야 하는데요. 영상에 계속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매물대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보이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80에 재진입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아직 더 기다려보고 진입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오는 잡주입니다. 그냥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소형주의 주식 원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SOXL. 레버리지는 아직 매수를 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10달러 아래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락했음에도 아직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직은 증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해서 제대로 된 매물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보이는 종목이 있으면 다음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수를 꼭 확인하면서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매수하시기 전에 주식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종목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주식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하다는 댓글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